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임건규입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가 싶더니 벌써 6월 평가원이 일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효율적인 영어 학습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닭이망양이라는 것이죠. 길이 많아서 양치기가 양을 놓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어떤 것을 택해서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쓰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교육기관과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학습 방법은 이것이 좋다. 수능은 이렇게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정말 많은 방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학습자들이 이런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을 제대로 채택을 해야만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의 효과를 내서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월 평가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학습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 특강 영어 스마트하게 대비하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현명하게 대비하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수준별로 학생들의 영어 성적별로 나눠서 설명을 차등적으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되는 지금 당장의 공부 방법은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 6, 7, 8, 9 이렇게 등급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좀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런 거 잊고 한번 보겠습니다. 1, 2, 3등급 이렇게 구별을 해보고요. 우리가 4, 5 나눠보고 6, 7, 8, 9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위권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1등급과 2등급 합이 11% 이 영역을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3 이 끼인 녀석은요. 저희가 중상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런 구분이 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용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4, 5는 딱 봐도 이 친구는 중입니다. 이 친구는 상이었고요. 그러면 6은 끼어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중하라고 해야겠죠? 이 친구는 애석하지만 그죠? 우리가 하위로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전반부는 난 꼭 대학에 가야지. 난 당연히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 친구들은 대학과 사실 상관이 없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고정해서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분들은 대학 진학에 꿈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급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대학에 가고 싶은 거고 영어를 잘 맡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지금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맡고 싶은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께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효율적인 성적별 맞춤 학습법을 제시할 텐데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너무 이상적이다. 너 뻔하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고요. 가장 곁에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학생이 3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여러 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다 합치면 300명 되는데 그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TBS 방송에 나가서 말이야. 기적의 TV 나가가지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 뭐가 궁금하냐 하니까 이 300명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면을 일단 먼저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수험생들이 질문하는 것들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질문합니다.
망치면 안 됩니까? 6월 평가원? 이런 질문 하고요. 공부 시간을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초가 정말 기초가 없어서 저는 생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기초 문법 강의 들어야 됩니까? EBS를 배제한 채 이런 얘기하고 듣기는 제가 5개, 6개 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EBS 관련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외부 단어를 외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거 가장 저를 괴롭히는 문제인데요. 빈칸 문제, 순서 혹은 어법 문제를 제가 따로 풀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이도 그럴 것이 뭐 인터넷 학습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사설 사이트들, EBS를 제외한 거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이 어휘 강의, 어법 강의, 빈칸 강의, 순서 강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그런 강의가 깔려져 있는 그 강의를 상품이라고 제가 비유하겠습니다. 그런 상품을 보면은 구매 욕구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지금 사지 않으면, 저거를 지금 채택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사람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질문이 쏟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많았어요, 이 질문이. 그 다음에 정말 70% 연계되느냐. 그리고 제가 수능 특강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 지금 인터넷 수능 1, 2권도 나오고 엔제도 나왔는데 나는 지금 특강만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그리고 EBS만 잡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다 다른 교재도 해주던데 플러스 5개년 수능을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 그런 거 사서 지금 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전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진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바꿔갖고 좀 더 효율적인 학습법 쪽으로 가까이 근접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잘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구성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 하위권에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기가 하위권이 아니더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첫 번째, 6평 모의평가의 의. 6월 모의평가의 의의가 뭐겠느냐. 이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은 상중하 모두에게 공통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6월에 평가원이 있어요. 그죠? 9월에도 평가원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달 후에는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대학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6평, 9평을 왜 보냐 말이야. 그 평가원에서 뭐 시간이 남고 노동력이 남아가지고 사람들 월급 주려고 보는 것이냐.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평가원 출제위원도 사람입니다. 한 번에 수능을 내가지고 어떤 난이도로 어떤 스타일로 내야지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좋은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규 분포상에서 고르게 사람들을, 여기가 평균값이라 그러면은요, 여기가 상위권이고 하위권이고 이렇게 고르게 분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평가원 위원들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실험을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능인데, 그럼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일한 조건, 동일한 대상으로 실험을 하죠. 동일한 대상 여러분입니다. 60만 명의 수험자, 그죠? 그럼 뭘 가지고 그럼 이 시험에 정당성을 확보하느냐면 연계 교재를 그대로 하고 연계율 또한 맞춰줍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출제한다는 거예요? EBS에서 70%를 출제하겠다는. 이거 맨날 듣는 소리인데 여러분 들으면서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EBS에서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6월에 시험을 보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연계 교재를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학습법에 대한 뭘 할 수 있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스타일이 맞는 것이냐라는 거죠. 맞아요? 이건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6평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는 연계 교재를 풀어서 내가 잘 맞는구나, 그걸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계 교재를 내는 사람과 평가위원들의 수준은 다르거든요. 평가위원들 수준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 교재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 검증이라는 아주 소중한 걸 해주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그래, 내가 지금 전국 랭킹 이 정도구나. 자기의 랭킹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확인 작업이 있어야 우리가 9월달 수시, 11월, 12월에 정시를 쓸 수 있는 기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6월이랑 9월 점수가 나의 끝이냐? 나의 한계 점수야. 나는 6월 점수로 수시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6월에서 9월 사이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보다 재수생들이 강세를 갖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왜 그래요? 여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 대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PC방 갈 때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원에 갇혀가지고 공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요. 6월에서 9월 사이 정말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성적 오릅니다. 고정되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6평을 못 보면 망치면 큰일 나나? 큰일 나지 않아요. 대학 가는데 1%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느냐? 점검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내가 몇 %씩 과목별로 올리면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겠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6월 점수가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시에는. 왜냐면 9월에 평가원을 보고서 수시를 쓸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6월이 1단계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우리가 그래 6월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6평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하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죠? 저는 이걸 딜레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5등급 미만인 친구를, 5등급 미만인 친구를 지금 우리가 하위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5위권 미만 학생들 대학 가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자기 지역 근처에 있는 4년제 가고 싶고요.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메이저 대학, 뭐 충남대라든지 뭐 충북대라든지 이런 메이저 대학 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요. 인서울, 경기권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꿈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첫 번째, 내가 지금 5등급 미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 현실이라는 건 뭘까요? 현실.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야? 그죠. EBS 교재입니다. EBS 교재를 해야 되고. 이상은 뭐냐? 나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 기초 교재죠. 생기초 교재라는 거, 그지? 혹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초 교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EBS를 보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난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학원에는 반이 거의 20개 정도의 반이 있고요. 제일 잘하는 반에서 못하는 반까지 20층이 있는 거예요. 20개의 층이. 그러면 최상위권에 가서 수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위권에 가면은 잠재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왜냐? EBS를 펴놨는데 무슨 암호 해독을 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려워. 죽겠는 거죠. 근데 걷다 대고 선생님이 야 끝까지 따라와라 따라해라 해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70%가 여기서 나오는데 정말 여기에 있는 거 해석 알고 내용 알고 단어만 우리가 진짜 외우면 70% 중에 60은 맞출 수 있고 외부 지문 중에서 일부 맞출 수 있고 듣기 평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 맞추면 그러면 4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6, 7인데 4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도 학생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 빠져요. 선생님 지금 단계에서 기초부터 쌓는 게 좋대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이 몇 월? 6월이라는 거예요. 6월. 여러분 지금 12월이나 1월이 아니에요. 6월이에요. 6월입니다. 충분히 현실적이셔야 돼요. be realistic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상이라는 거, 아이들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지금 5달 남았습니다. 풀로 5달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 거예요? 이쪽에 딜레마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도망치고 싶죠? 딜레만? 큰일 날 뻔했네.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까? I'm 죄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탓이 슬라이틀하게는 있을 거야. 근데 나는 큰 탓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 연계교재가 너무 어렵다라는 데 있다고 봐요. 연계교재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과 비교하면 어렵죠. 여러분 2005년도 수능 봤어요? 1999학년도 수능 봤어요? 그럼 멀리 가지 맙시다. 2009년도 수능 봤어요. 당연히 못 봤겠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하위권 얘기하고 있는데 못 봤겠지, 당연히. 그 정도의 여러분의 열정과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꼼꼼함이 있진 않았다고 봐야 돼,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이제 성적을 염두하면은. 99년에는 지금 고1 모의고사보다 쉬워요. 지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왜냐면 내가 선생님이 제가 90년대 수능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 수능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부끄러워요. 내가 이 수능을 보고 대학에 가서 여러분을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막 창피할 정도에 너무 쉬워요, 진짜. 어휘도 지금의 고2 어휘가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듣기 평가도에 파이어 하면은 화재 현장 이거예요, 진짜. 파이어 딱 들으면 답을 맞췄어. 근데 지금은 다르죠. 상당히 다르죠. 이때가 진짜 난이도가 하였고요. 이때가 중좀 됐고 이때가 중상좀 됐고요. 지금은 뭐가 됐어요? 몬스터가 됐어요. 괴물이 됐어요. 너무 어려워. 선생님이 대학교 맨 처음에 가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선생님은 대학에 맨 처음에 가서 교양영어라는 거 있어요. 그죠? 그걸 딱 봤을 때 그 지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EBS에 있는 지문들 여러분 뉴스 기사 이런 거 뭐 자기 수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다수의 글은요. 영국, 특히나 영국이 많아요. 미국보다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그 작가들이 쓴 주로 이제 곧 대학을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보게끔 써놓은 교양 서적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전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려운 게 당연해요. 여러분은 몰라야 돼요. 잘 몰라야 돼요. 외국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권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놔서 어떻게 됐냐면 영어를 포기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물론 이런 얘기 합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이지. 이게 사교육이 죽었어 말이야. 사교육비가 경감했어. 저는 인정합니다 이거. 그러나 그만큼 영포자가 는 거예요. 학원을 아예 다니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과외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을 양산시켰습니다. 대량 생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교육이 좀 줄은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딜레마가 생겼는데 딜레민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오류는 항상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부 탓할 수 있어요? 상황 탓할 수 있어요? 교육 제도 탓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현실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위너가 되는 겁니다. 그죠? 탓만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거 맨날 비난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받아들여야죠. embrace it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걸 받아들인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갑니다. 그래도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파국이란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쵸?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잘 봐요. 70%가 연계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위권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지금보다 점수를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혹시 꼼꼼함을 기대하십니까? 누군가가?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랑 하나 약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정말 저 아래 있는 모든 문법적 구성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상위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분수를 알아라고 그런 얘기, 훈계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단계별로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이해예요. 뭘 이해해야 되느냐?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글이 생물학에 가는 건지 심리학에 가는 건지 말이야.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그럼 논설문이라면 말이죠. 얘가 결국 주장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것을 정리를 해둬야 돼요. 물론 그것을 다 일일하게 필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혼자선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하위권은 혼자 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뭐 과외를 받든지 인터넷 강의를 받든지 EBS 교육을 듣든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열심히 쫓아가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다 받아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단어를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익히고 단어를 익히고 문법은 주어 동사 정도만 찾으면 돼요.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있어요. 복잡하고 긴 게 있어요. 그 친구는 통으로 이해하고 여기 이 내용이었어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내시면 안 돼요. 다시 또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거 꼼꼼히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꼼꼼히 알고 가시려면은 5달이 아니라 15달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가 컴프로마이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합의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꼼꼼함보다는 전체적 이해 그리고 어휘에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연계교재 내에서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맞추고 외부 지문 중에선 적어도 몇십 프로라도 맞추고 듣기는 가급적 다 맞추고 하면은 등급 4등급 안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이해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하위권이 조금 더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화면에 제시되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멀리서 갖고 온 자료도 아니고 이 녀석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수능 특강에서 갖고 온 거예요. 수능 특강 4강의 3번이죠. 근데 제가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 단어의 형평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만 볼드체 처리하고 색깔을 입혔는데 그 단어가 지금 보이십니까? Democracy Complex Defining Majority Rule부터 해갖고 Embodied까지 있어요. 17단어입니다. 이 17단어의 모든 뜻을 정확히 한다. 그 사람은 1등급이에요. 그 학생은 1등급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300명 갖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6, 7, 8, 9등급의 친구들은 이 단어 중에서 몇 단어를 아냐? 일반적으로 2단어 내지 1단어를 압니다. 그쵸? 여러분은 아주 하얀 캔버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채울 게 많아요. 거기에 채워주면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은 정말로 남이 보면 와 정말 우둔하다. 정말 무식하다 생각할 정도로 단어를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수능 특강의 단어가 엄청난데요. 수능 특강에 제시된 게 2637단어 정도 됩니다. 제가 엑셀 파일 넣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것과 구 동사들을 빼면은 2000개가 안 되고요. 중학교 거 빼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1, 2권에 나온 단어를 다 합치면은 2000개 정도가 돼요. 알짜로 고등 단어가 2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못 외울 리 없단 말입니다. 그거 외워주면서 내용을 선생님한테 맡겨서 선생님이 내용 전개하면 그거 정리하고 단어는 자기가 외워주고 하면은 충분히 해결이 된다. 예, 저는 강하게 한 표를 던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 야, 여기 있는 거 17개 중에 나 하나도 모르네. 나 컴플렉스 하나만 알고 나머지 16개 모르네?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영어를 배우러 왔지 제가 암호 해독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겁니다. 결국 파국이란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철저하게 EBS에서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외우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어휘학습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한다고 말이야. 또 어휘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50개씩 외울게요. 뭐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오랜 강사 경력으로 학생들 다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에 매일 30개씩 외우게 시키고 어떤 애는 무조건 50개씩 손바닥 때려보고 말이야. 다 했는데 가장 좋고 가장 획기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거죠. 제가 지금 2000여 단어라고 했죠. 지금 인터넷 수능 1, 2까지 해가지고 고등 단어가 2000여 단어인데 그럼 2000개를 이렇게 학습하자는 얘기를 할게요. 잘 봐요. 2000개. 하루에 우리가 몇 개씩 제가 3, 40개 이런 거 안 써요. 저는 그런 숫자 안 좋아해요. 전 100으로 갑니다. 100 단위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이래요. 네가 100개 외워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100개 하루에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답 안 나오죠? 답 안 나오죠? 100개를 학습하세요. 우리 못 외워요. 학습하라고 학습하고 100개를 그죠? 월, 화, 수, 목, 금 학습해요. 500이죠. 500이죠? 주 500인데 여기 곱하기 2가 됩니다. 왜 곱하기 2냐? 주말에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250개에서 복습할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일주일에 500개를 2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4주면은 몇 번 하는 거예요? 총 한 바퀴를 2번 하는 거죠. 총 2번 하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2000단어를 한 달에 총 2번 보려면요. 월, 화, 수, 목, 금에 200, 200, 200, 200.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거 한 거 복습. 그렇게 해서 4주 하면 하나의 단어장 2000단어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질문하죠. 이러면 이거 이해됩니까?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까? 아,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나가면 거짓말이고 흔적만 남겨있어요. 왜? 우리는 외운 게 아니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달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달에 하루에 200개씩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일주일에 얼마예요? 1000이죠. 이것도 주말에 복습해요.
그럼 또 2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주면? 2주면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러면 첫 번째 달에는 총 2번 보는 거지만 두 번째 달에는 총 4번 보는 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 4번 봐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세 번째 달에 제가 왜 3달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6평을 보고 9평까지 100일이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3달 얘기하는 겁니다. 300단어씩. 이건 주말을 포함해서 300단어씩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몇 번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몇 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죠. 7, 3, 20일이니까 4번 볼 수 있죠. 이렇게 학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봤자 몇 번이에요? 10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와. 제가 10번 이렇게 하면 정말 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한 단어를 제가 10번, 20번은 못 써서 공부하는데 됩니까? 여러분 10번, 20번 쓰면 안 돼요. 심리학 이론이 나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단어를 혹은 외국 단어를 빨리 외울 수 있을까? 네, 10번, 20번 쓰면 기계적으로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정도까지 쓰고 차라리 자주 반복해서 돌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절반 정도는 외워요. 특히 짧은 거 자주 나오는 거 절반 외우거든요. 이 절반 외운 거 따로 어사이드 해가지고 외우지 못한 것을 빼서 외우지 못한 것을 자기 단어장에 한번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추가되는 EBS 연계 교재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차례차례 적으면 되고. 근데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랑 인터넷 수능에 있는 단어랑 상당히 겹칩니다. N제에 있는 단어도 상당히 겹칩니다. 당연히 완성에 있는 것도 상당히 겹치죠. 가면 갈수록 외울 게 줄어들고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난이도가 같아요. 왜? 같은 종류의 지문을 갖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 N제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단어라도 열심히 외우잖아요. 우리 할 거니? 그러면 이상하게 완성은 좀 쉬운 느낌이에요. 완성할 때 부담이 없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하위권 학생들이 심지어 9월 달에 자기가 완성하고 N제를 공부하면서 특강을 복습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어 확실하게 가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위권, 중위권 아래 하위권 친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단어와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해서 단어에 대해서 강조하자면 하루에 아무리 그래도 근데 90분 이상 이렇게 학습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90분 이상 단어를 하면 안 되고 단어는 60분에서 자기가 정말 부족하면 70분 정도 해야 되고 주말 복습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길게 했고요. 이제 짧게 문법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신을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주어를 찾는 겁니다. 문장의 주인공.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사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설명해주는 서술어거든요. 일단 이걸 잘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보어가 있는지 기타 수식어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술이 중요한데 일단은 욕심내지 말고 주어와 동사 꼭 찾아야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꾸만 수식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본인이 답답할 텐데 봐봐요. 먼저 누구 수식부터 봐야 되냐면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수식받을 경우 다시 말해서 명사가 어떤 녀석의 수식 내지 보충 설명을 받는 경우를 여러분이 반드시 요거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아시겠죠?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아닙니까? 명사로 이루어진 거. 영어에서 가장 핵심 정보는 명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명사의 특성상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구체적이기 때문에 막 몸집이 불어나요. 뒤에 to도 오고 ing도 오고 접속사, 관계대명사, 기타 등등 막 들어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거 정도만 해결해 주는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달짜리 기초 특강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어법 문제 풀이 듣지 말고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 복잡한 문법 있죠? 그 친구가 나온 문장은 통으로 이해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해줘도 여러분 위너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법은 요 정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하위권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의문이 더 드는 친구도 있어요. 의문이 드는 친구는 가까운 데 있는 선생님들이나 알겠죠? 뭐 지인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베이스로 깔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을 벗어나는 선은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중위권과 상위권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죠? 네, 중위권과 상위권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영어 중위권이 준비하는 6월 모의평가. 그쵸? 중위권에겐 제가 탈출 전략이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왜냐? 이 중위권이 아까 말씀드린 4등급, 5등급 있잖아요. 일종의 트랩 같아요. 일종의 늪 같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위안으로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 나는 하위권은 아니니까 라는 위안을 갖고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근데 이렇더라고요. 물어보잖아요.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물어보면 이래요. 너 대학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저 경기는 가고 싶습니다. 뭐 경기권에 뭐 4년제를 가고 싶고요. 그쵸? 뭐 간호대 이런 데 가고 싶고 그리고 뭐 잘하면 인서울도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어가 4등급 후반이나 5등급까지 나오면 원서를 쓸 때 인서울 쓰기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건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외국어가 4인 친구가 수학을 4보다 잘 맞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알잖아. 근데 재미난 건 그 친구는 언어 성적도 별로 안 좋아요. 탐구도 1, 2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인서울이나 경기권 상위 대학을 쓰기가 상당히 찝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를 들어 여학생인데 수학은 못하고 영어는 되게 잘해요. 국어는 어느 정도 나와요. 탐구가 맞춰져요. 그러면 인서울은 해요. 왜? 여대가 많으니까. 남학생은 못 가지만 여학생들은 갈 수 있잖아요. 길이 넓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학생도 영어가 4면 힘들어요. 5면 힘들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뭡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자기 성적보다 위에 있다면 영어 다시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일단 중위권 탈출 전략에서 화면을 일단 한번 봐봐요. 첫 번째 듣기는 그만 틀리자라고 얘기했고 단어와 화해하자, 주제 파악해라, 상위권만큼 공부해라고 얘기했는데 주제 파악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여러분 거슬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니까 너무 역정내지 말고 들어주길 바래요. 듣기 그만 틀리자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지금 자기가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싶은 사람이 듣기 틀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듣기 틀리고 어떻게 상위권 될 겁니까?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 듣기, 연계교재를 들을 때 자기가 귀 한번 꽂고 문제 풀고 맞췄네, 틀렸네, 틀린 것만 답지한번 보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같은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듣기가 오히려 독해보다 출제율이 높을 수 있어요. 반영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근데 재미난 건 교재가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한 권밖에 없죠. 고교, 듣기, 평가. 그거 하나밖에 없죠. 책 달랑 한 권인데 그거 2월 달에 나왔을 때부터 매일 두 지문씩만 했어도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벌써 2번 복습할 정도가 됐단 말이야.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빨리 책 사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플리즈. 듣기만 하지 마세요. 스크립트 대본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러는 친구 있어요. 많이 들으면 좋아진다. 천만에. 여러분이 외국 방송 계속 들어봐요. 절대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크립트에 대한, 대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돼야 듣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 점을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정말 섭섭한 겁니다. 아시겠죠? 독해 지문을 공부하듯이 듣기를 공부해라. 이 점을 여러분이 숙지한 채 계속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단어와 화해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무슨 생각이냐? 난 단어 이 정도는 됐는데 나는 문법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휘가 아니라 나는 문법 때문에 독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거 다운들어요. 뭐 구문 독해. 그죠? 뭐 핵심 문법 이런 거 다운받는단 말이야. 지금 6월인데 정말 큰일 날 클자예요. 이 친구들은. 당신이 영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여러분 순수하게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찾을 수 있죠. 되죠. 기본 문법 되죠.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뭔지 아시죠? 관계부사가 뭔지 알죠? 심지어 여러분 중에는요 복합관계사가 뭔지 아는 친구도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그죠? 정말 대단해. 하위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게 입이 벌어질 그 정도의 문법적 지식 갖고 있어요. 적어도 들어는 봤잖아요.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문법이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이겁니다. 이거 플러스 지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상위권은 여러분 EBS 연계교재를 5번을 보고 수능에 임합니다. 여러분 몇 번 봅니까? 여러분 한 번도 다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수능 특강 나가고 2학기 때 수능 완성 나가니까 그 2권하고 나머지는 무슨 뭐 요약본 이런 거 사갖고 보고 말이야. 해석지만 보고 시험에 대비하자. 그러면 정확히 또 5등급이야.
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파악하고 강의 듣자라는 얘기는 뭐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어. 어법 강의는 이게 문법 강의 듣는 건 그나마 이 친구는 양반이야, 양반. 이런 친구 있다? 자기가 4등급, 5등급인데 어법 문제 풀이 특강 다시 얘기하는 어법 문제 풀이 특강을 듣는 친구 있어요. 야, 난 그거 보면서 아주 그냥 진땀 흘리고 막 진짜 막 구스범프 그냥 닭살이 돋았는데 여러분이 그것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주제, 제목, 요지, 심경, 지친, 추론, 어법, 순서, 빈칸, 장문 다 틀려요. 그 중에서 골고루 틀린단 말이야. 아니 그거를 다 냅두고 자기가 지금 뭐 어법을 지금 이게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냐 관계부사를 써야 되냐 이걸 알면 성적이 오를 것 같다라는 이상한 막연한 착각 속에 빠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난 이래 생각합니다. 단어 외우기 싫어서 그렇다고 한번 봐요. 연계교재 진도 나가기 싫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반사작용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크게 토를 달 수 있어요? 토 달지 마셔야죠. 제 말이 맞죠? 4등급, 5등급이 들을 강의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강의가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해줘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1등급 맞는 친구가 그 강의를 듣는다 해서 내가 따라 들어. 황새가 걸어가는데 내가 뱁새인데 가랑이가 찢어지는데도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해야 됩니다. 스마트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이렇게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시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 대학은 가야 되잖아. 그죠? 성적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학원에 이렇게 오면 저희 학원은 되게 커요. 학원이 엄청 커요. 건물이 하나가 다 학원인데 반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이게 출근을 가끔 새벽 6시 할 때가 있어요. 6시에 딱 가면은 불이 켜져 있어요. 그거는 학교 그 학원 수희 아저씨가 킨 불이 아니에요. 학생이 6시에 와서 불을 켰어요. 그리고 걔는 10시에 집에 가요. 일요일에. 매일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래요. 저는 걱정이 돼요. 애가 갖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코피 터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데 꿋꿋이 눈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는데 꿋꿋이 다닙니다. 여러분 걔는 인서울에 좋은 대학 무조건 갑니다. 그 아이가 반이 최상위 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 아이는 하루 상위권 대학 학생이 공부하는 대로 살죠. 그걸 현실로 누리고 살죠. 그러니까 실현되는 거예요. 이미 실현한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인서울을 하고 싶은데 인서울에 들어가는 학생의 행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 자기 발견해요? 뜨끔해요? 뜨끔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냥 뭐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순수하게 지금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여러분이 약간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죠? 맞죠?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어요. 시간 상위권을 이기고 싶어요. 상위권 닮고 싶어요. 그럼 상위권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그 아이의 행동 패턴을 훔치세요. 그 아이가 듣는 강의를 훔치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 그 열정, 그 목표 의식을 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 돼요? 말 된다 생각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우리가 중위권의 학습 전략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인데 상위권은 참 편하면서도 살짝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일단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거짓 1등급, 짝퉁 1등급 드러난다. 물론 1등급만 상위권은 아니지만 짝퉁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토익 점수 1등급 맞는 거 아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계교재 5번은 봐라. 최소한 5번이다. 외부 지문은 사치다. EBS만 봐라. 저는 그런 문제 빼곤 다 맞춰요. 그 특정 문제에 수업만 해주세요.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보세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경기도에 일산에서 단과학원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와, 애들이 운집했어요. 갔는데 근데 강의실이 작아갖고 운집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애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수학학원이었어요.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으니까 이거 아시죠? 수학을 잘하면 영어는 당연히 잘합니다.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면 영어는 잘합니다. 그죠? 왜? 수학 잘하기가 더 힘드니까. 수학을 잘하면 영어 잘하죠.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은 학원이었어갖고 영어를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 토익이 750이었어. 반에서 제일 낮은 애가 20 몇 명 모였었는데 반에서 제일 낮은 애가 750이었고 제일 높은 애들 한 3명은 950이었어요. 놀랄 노짜죠. 재밌는 건 3월 모의고사가 다 1등급이에요. 얘들은 싹 1등급입니다. 왜냐? 재수생이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다 1등급이죠. 고3 애들끼리 붙었으니까. 고3 애들끼리 붙었을 때 토익 750은 1등급 맞아요. 듣기 다 맞추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지. 예. 얘들이,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말이야. 그러면 수업 태도가 어떻느냐. 이 950 맞은 몇 명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되게 안 좋습니다. 연계교재 한번 쭉 풀어보고 초타 맞춰야 하고 넘어갑니다. 결국 파국이 예상되죠, 여러분? 이 친구들 중에 2명은 2등급, 1명은 3등급 맞았어.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잘 나온 점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대학생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1등급 맞았습니다. 수학 실력이 비슷했는데, 이들이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연대, 못 가도 서강대 갔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1년 더 해요, 공부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등급에는 이렇게 사실 옥석이 가려져 있어요. 이 안에도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확 무너지는데, 재미난 것은 연계교재를 이 최상위권 아이들도 5번, 6번, 7번 봄으로써 학습의 완벽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 출제를 거기서 되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실제 연계교재를 학습하지 아니하고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친구 0.5%가 안 돼요. 상위 0.5%가 안 됩니다.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이 상위권에게 제가 바라는 가장 절실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계교재가 여러분 천지문이에요. 천지문입니다. 그 천지문을 우리가 250일을 3월부터 공부한다고 쳐가지고 하루에 4개씩 공부해야 겨우 1000개를 다 봐요. 그쵸? 그럼 복습하고 하려면 하루에 몇 개씩 봐야 될까? 그보다 훨씬 많이 봐야겠죠. 그쵸? 자기가 지금 상위권인데 상위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요. 정말로 자기가 97점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계교재 외부에 있는 외부 지문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1등급 맞아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최명문대로 최고 명문대 스카이라는 데 간 학생들 보면은요. 외부 지문 안 한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외부 지문 하는 것은 출판사에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딱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친구가 대부분이 고3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나요. 생활이 좀 나아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엔 진짜 학원 강사로서 별로 제가 메리트도 못 느끼고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슬럼프도 있었는데 지금 되게 좋거든요. 예, 제가 이제까지 학원 강사한 이후로 가장 좋습니다. 가장 저는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제가 누구를 벤치마킹 했는지 아세요 혹시? 재수생을 benchmarking 했어요. 재수생 학원에 맨 처음에 8시 아침에 딱 가가지고 딱 봤는데 그 아침 이른 시간에 그 눈빛,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빛, 그거 딱 보고 제가 느꼈죠. 야,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80% 정도만 따라서 평소에 이 아이들의 노력의 80%만 하고 산다면 나는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을 3년 전에 가졌거든요. 3년 전에 처음 재수생을 가르쳤을 때. 그때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제가 생활이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쵸? 고3 여러분은 제가 재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수생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대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공부해보세요. 그것을 80이 아니라 90, 90이 아니라 100 다 따라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오릅니다. 친구가 PC방 간다고 따라가고 말이야. 당구 치러 간다고 당구장 가고. 그죠? 맨날 귀에 헤비메탈 음악 틀어가면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러 좋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이렇게 대충 살고 싶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시. 꿈이 당장 없다면 난 이렇게는 적어도 살고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예,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쭉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부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최고의 스타 강사와 함께하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EBS가 70%가 반영이 된다는 점, 그것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확실하게 숙지해서 여러분의 공부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습관적인 학습,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듣기와 어휘가 습관이 돼야 되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주말에 한 20개 정도의 30개 정도의 영어 지문이 되겠죠.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다시 복습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돼야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6월 평가원이 중요하다고 왜 했죠? 제가 기억나세요? 6월 평가원은 자기가 지금 연계 교재를 충분히 잘 공부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그 점수가 어떤 여러분의 좌절의 원인이나 아니면 불안의 씨앗 혹은 자만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을 요구할 뿐입니다. 6평의 점수를 바탕으로 9평까지의 플랜을 세우고요. 그 과정에서 수능의 목표 점수 이 정도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 과정대로 따라가면 내가 정말 원하는 등급을 맞아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어 강사 임건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